처음 만나는 바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좀 본격적으로 입문자와 또 바둑이 좀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이 잡고 사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중요 지점을 우리가 화점이라고 한다. 그래서 귀의 화점 4개, 변의 화점 4개가 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시작점으로 여기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바둑을 두시다 보면은 저도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한 20년 동안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배운 대로 안 해준대요. 배운 대로 안 해준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이 공부를 하면서 이 바둑을 둬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공부하기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보고 그냥 이게 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배운 대로, 그 사람도 이제 배운 대로 두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두는 거죠. 막바둑이라고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상대가 나는 배운 대로 두려고 해도요, 상대는 그냥 막 두면 그 대책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공부를 해도 우리가 막상 하려고 하면은 좀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이제 하고 두는 게 좋기는 한데 상대가 배운 대로 안 둬준다 이럴 때 너무 이제 괴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근데 바둑을 이제 하시다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뭐냐면은,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이 바둑 이 돌은 기본 간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귀에서 두는 거는 한 칸이 기본 간격이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변에서는 두 칸의 간격이 기본 간격이다, 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상대 입장에서요, 내가 흑의 입장에서 여기 두는 거고 백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배운 대로 딱 뒀습니다. 한 칸의 간격을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장담하건대 바둑을 처음에 두게 되면은 일단 다 붙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바둑을 배우면 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은, 제가 1강과 2강에서는 바둑의 기본 개념과 간격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쭉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잡는 것부터 배웁니다. 돌이 하나가 놓여지면 4군데를 막으면 잡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4군데가 어디죠? 네. 우선은 하나, 네, 가는데, 그 다음에 둘, 네, 셋, 4군데를 두면 얘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빨리 돌이 붙여갖고 잡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거꾸로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바둑은 나 혼자 두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 두고, 상대도 하나 둬요. 그러니까 흑이 지금 백이 요 1번 돌을 좀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도 하나 둬요. 서로 잡으려고만 해. 단수 쳐요. 그러니까 여기 둬요. 그럼 백이 얘를 잡으려고 한다니까 활로가 2개밖에 없어요. 여기 두면은 누가 먼저 따내나요? 빵 따내면 누가 먼저예요? 네. 백의 돌을 요게 되지만 흑이 먼저 두니까 백이 먼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요 이치를 아셔야 돼요. 자, 여기 중요 거점에 흑이 먼저 갔어요. 자, 우리가 막 빵 따냄만 빨리 잡으려고만 들어. 그러면은 누가 먼저 죽냐? 먼저 차지한 쪽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치를 모르면 나는 막 잡으려고 나 이렇게 해서 빨리 잡으라고 배웠는데, 이렇게 빨리 잡으라고 배웠는데,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상대가 노나요? 상대는 뭐 자나요? 그래서 이 간격을 하나 떨어뜨려야 된다. 요 개념이 일단 바둑 두실 때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인데, 대부분은 돌이 이제 붙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돌이 하나 이제 붙었어요. 이 돌이 이제 붙었다. 그럼 4개 돌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돌이 하나가 놓여지면은 나가는 방향이 4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데, 하나, 둘, 이건 순서는 뭐 어디서부터 시작해도 그건 뭐 의미 없습니다. 자, 3개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4개가 막히면은 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개가 있어요. 돌이 하나가 있으면 활로가 네 개가 되는데 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활로란 사는 길을 얘기해요. 활, 살활, 로는 길로. 돌 두 개가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죠. 아까 하나일 때는 네 개였는데 두 개가 되니까 여섯 개가 돼요. 그러면은 아까 돌이 하나 있을 때 그 네 번 두는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닌데 하나, 둘, 셋, 넷, 여섯 번을 혼자 다 둬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둑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결국 바둑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처음부터 다짜고짜 나는 빵 따내면 잡는 것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만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거꾸로예요. 돌이 하나가 있으면은 돌 네 개가 필요하고 돌 두 개가 있으면은 여섯 개가 필요하고 세 개가 있으면 몇 개가 필요한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필요해요. 이 얘기는 뭐냐? 돌 잡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돌 잡기가 어렵다. 네. 자, 먼저 차지한 쪽이 우세함을 가져갑니다. 아까 여기서는 백이 막 서로 하나 잡으려고 들었을 때, 자, 그랬을 때, 먼저 둔 쪽이 이기는 구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흑이 먼저 이기는 거죠. 반대가 되면 달라요. 그냥 막 빨리 잡으려고 다닥다닥 돌이 붙어서 둔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누가 이기나요? 백이 이기죠. 먼저 그래서 중요 화점을 차지한 쪽이 그 지역에 다 가져가는 거예요. 공격권 뭐 지배되는 거 모든 권리를 일단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둑은 일단 공평하게 두 개씩 가져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 빵 따냄의 개념은 네 군데가 막히면은 다 잡을 수 있다. 네, 그거는 오케이.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빨리 잡아야지가 아니라 이렇게 잡기 힘들구나. 이렇게 잡기 힘들구나. 그래서 그래서 얘기를 떨어뜨리는 거구나. 요거를 오히려 거꾸로 여러분들 좀 더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 아까 돌이 4개가 놓여지면 산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요 영상이 끝나면 이제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제 기술적인 거는 공부를 하실 거예요. 백이 4군데 중에서 3군데가 막혔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한 군데는 어디가 될까요? 네, 이쪽에 나오는 게 마지막 한 군데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한 군데가 어디가 될까요? 네, 위로 가야죠. 자, 우리가 바둑의 유래에 대해서 군사적인 어떤 교육과 목적이 더 많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가장 큰 비유는 사방을 포위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서울의 한양을 예를 들면 동서남북 대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막히면은 이제 잡히는 거예요. 근데 바둑 혼자 두냐 이거예요. 4군데를 다 혼자 한 번에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자기가 4군데 중에 한 군데 방향을 잡으면 돼요. 위, 아래, 오른쪽, 왼쪽. 자기 앉은 입장에서 고르면 되고 위가 열렸으니까 위로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활로가 얘가 나가는 방향이 하나, 둘, 3군데가 돼요. 흙이 어딘가 또 막겠죠? 어딘가 막으면 하나, 2군데가 돼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그럼 이제 요 돌이 나가는 건데요. 어디로 나갈까요? 이쪽으로 나갈까요? 이쪽으로 나갈까요? 모르시겠죠? 알면은 천재게요. 자, 저번 시간에 선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선의 개념 기억나세요? 네, 바둑 둘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왜 중요하냐? 바둑판에 판단의 기준이 있어요. 일단 점을 중심으로 가고 그 다음에 넓이와 높이로 판단하는데 높이의 기준이 뭐냐? 1선과 2선은 어떤 선이라고 했습니까? 좋지 않다라고 했죠? 그래서 1선과 2선은 처음부터 두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얘는 두는 게 2선이야. 여기 두는 거는 1선, 2선, 3선이에요. 선이 높을수록 내가 가져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원리로 내가 움직이기만 하면은 돌은 죽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또 다양한 좀 문제 형태로 하나 볼게요. 변해서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제 거꾸로 우리가 흑백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흑이, 백이 하나 남은 형태. 우리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활로가 4개가 있는데 2개에서 하나를 두는 거를 이제 단수 쳤다라고 해요. 단수. 뭐가 이제 몰리고 있나요? 흙이. 요돌이 몰리고 있죠. 나가는 곳이 위, 아래, 오른쪽 양쪽에 있는데 어느 쪽으로 좀 갈 수밖에 없다? 네. 지금은 한 군데밖에 안 남은 거예요. 한 군데밖에 안 남은 상황을 단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상대가 여기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밀어갔어. 밀어가면은 여러분들 나가는 방향이 또 2군데가 돼요. 활로가 얘가 하나, 2개가 비어 있거든. 그래서 이쪽으로 나가는 게 있고 또 반대쪽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기준이 뭐다라고 했죠? 선이라고 해요. 선. 끝에서부터 1, 2, 3, 4, 5선이죠? 여기 도는 건 5선이고요. 이쪽에 도는 거는 1, 2, 3, 4, 5, 6선이에요. 어디로 가는 게 좋다고요? 6선으로 가는 게 좋은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이번엔 귀로 가볼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단수를 쳐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응용을 해볼게요. 백이 단수를 치는 거는 요도를 단수를 치는 건데, 단수란 2개를 동시에 두면 빵따냄이에요. 얘가 빵따냄. 하나 남은 거를 단수. 어느 쪽으로 단수 치는 게 맞느냐? 어느 쪽으로 두는 게 맞아요? 네. 1선과 2선 쪽으로 두는 게 좋다, 나쁘다? 나쁘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1선 쪽에 1선, 2선, 얘는 3선이에요. 얘는 1, 2, 3, 4. 1, 2, 3, 4선이에요. 그러면 단수도 3선에 치는 게 좋아요? 4선에 치는 게 좋아요? 네, 4선에 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끝선 쪽으로 몰아갈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흙은 이쪽 이제 늘 수밖에 없죠? 네, 나와야 돼. 자, 나오게 되면은 백의 입장에서 막는 게, 몰아가는 게 2가지예요. 자, 귀에서 막는 게 있고, 이쪽에 변이라고 했죠? 변에서 막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2군데가 있어요. 얘는 왜, 설명을 왜 안 한 거예요? 제가 왜 안 했어요? 1선, 2선이니까. 2선이니까 처음부터 둘 필요가 없어요. 3선, 3선인데 어느 쪽으로 막아야지 잡을 확률이 높아질까요? 네. 항상 이제 여기가 넓죠? 그러니까 이쪽이 시각적으로 넓죠? 넓고 얘는 이제 좁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쪽으로 상대를 몰아가야지 잡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 반대죠. 이렇게 됐다고 쳐볼게요. 흙이 여기 두는 건 1선, 2선이니까 두는 게 좋진 않습니다. 그럼 나가는 게 이미 얘는 다음에 둘 게 2선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닫힌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는 것도 어디로 나가게 돼요? 넓은 쪽으로 나가는 거죠. 자, 바둑에서 바둑을 연구할 때 바둑을 배우면 뭐가 제일 좋아지나요? 우리 꼬마애들 바둑 가르치면 뭐가 제일 좋아지나요? 그럴 때 공간 지각 능력이 제일 좋아진답니다. 수리적인 능력도 있지만 일단 딱 봤을 때 그냥 여기가 뭐 넓다, 여기가 좁다, 뭐 이런 딱 봤을 때 그냥 총체를 판단하는 공간 지각 능력이 바둑을 배울 때 제일 빨리, 또 다른 바둑을 배우지 않은 분들과 비교했을 때 제일 많이 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뭘로 그럼 기준을 잡느냐? 넓이와 높이인데, 넓이는 좀 상급이 되셔야 돼. 좀 올라가셔야 되고, 바둑 처음 배우시거나 개념을 잡을 때는 일단 높이에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높이로 따지는 거야.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넓이와 높이 개념이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단수를 이렇게 쳐야 돼요. 활로가 일단 요돌이 활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2군데는 막혔어요. 그래서 1번 방향이 있고 2번 방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백이에요. 살아야 돼. 백이 어느 쪽으로 나가셔야 돼요? 높이라고 그러죠. 높이. 얘는 1,
2, 3, 4. 숫자가 4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데로 가는 거예요. 이건 아래로 가면은 둘게 바둑에서 나쁘다는 1선과 2선 쪽으로밖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높은 데로 올라가야지 안 죽는다. 반대로 그럼 우리가 이제 내가 단수를 쳐야 돼. 단수를 쳐야 돼. 그러면은 자, 얘는 1선, 2선 있잖아요. 2선이 아니라 3, 4선 쪽에서 단수를 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잡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돌이 하나 놓여지면은 네 군데가 모두 채워지면은 빵 따냄이라고 합니다. 얘가 이런 그러니까 빵 따냄, 그러니까 드러낸다 그 뜻인데, 요거 하나를 남기는 상황이 단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수란 어쨌든 내가 잡을 때도 있고 내가 살 때도 있습니다. 내가 단수를 칠 때는 상대 어디로 몰아가야 되냐? 끝선으로. 내가 살 때는 어디로 나가야 되냐? 위로, 넓은 데로 나가야 된다. 요 개념이 일단 죽고 사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먼저 차지한 쪽이 안 잡힌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백의 입장에서 우리가 바둑을 처음에 잘못 배우면은 잡는 것만 생각하게 돼요. 제가 수없이 많이 경험한 건데, 잡을 생각만 드니까 먼저 빵 따냄을 당해요. 그럼 이런 자기가 바둑을 두면요, 일단은 제가 이제 정말 수없이 설명을 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일단 잡히면 안 됩니다. 빵 따냄을 당하면 안 돼. 그러면은 이게 아주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안 잡혀야 돼. 안 잡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안 잡히고 둬야지 이게 나중에 재미도 있고 뭐도 그러는데, 매번 잡혀버리면 대책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바둑을 배울 때 잡는 것만 배우면은 항상 누가 이길까요? 흑이 무조건 이깁니다. 왜냐? 먼저 두잖아요. 먼저 두면은 내가 두는 법을 몰라. 그러면은 항상 상대한테 가서 이런 현상이 너무나도 발생을 많이 하는데, 막 서로 100 잡은 사람은 잡는 것밖에 모르니까 이렇게 먼저 잡힌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원래 자기 돌을 지켜야 되는데 이번에 또 뭔가 또 두려고 하거든. 그러다가 또 똑같은 일이 똑같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바둑을 두실 때 이 바둑을 처음 배우게 되면 잡히는 게 일이 되거든요. 근데 왜 잡히냐? 여러분들 수없이 이제 처음에 이제 의욕을 갖고 바둑을 시작하지만 계속 잡히다 보면은 나는 바보인가? 나는 역시 바둑이 안 되나 보다. 이게 포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바둑을 잘못 가르치는 탓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무조건 맞는다는 건 아닌데, 일단 안 잡히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돌이 붙으면은 얘를 빨리 잡으려고 들거든? 얘를 잡으려고 들면 잡히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백돌이 여기 있을 때 역시 돌이 붙었어요. 백돌한테 먼저 붙으면은 똑같은 일이 똑같이 펼쳐져요. 자기가 살 거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이렇게 상대의 돌을 잡을 것만 생각하면은 먼저 똑같이 잡힙니다. 여기서 이제 그 상대가 난 정신 차리고 이제 나가야지라고 하는데요. 백의 입장에서, 우리가 잡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요 돌을 이제 단수를 쳐야 돼요. 자, 두 개 나란히 붙어 있었고, 돌이 2개 붙으면 활로가 몇 개라고 했어요? 6개죠? 돌 하나가 있으면 활로가 몇 개래요? 4개죠? 근데 2개가 미리 있으니까 얘를 잡는 게 유리한 겁니다. 그러면은 단수 치는 방향이 2가지가 있죠. 여기 몇 선이에요? 몇 선? 1선, 2선이 됩니다. 반대로 여기 두면은 몇 선이에요? 3선이죠? 높은 선으로 단수 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나가면은, 요거 이제 문제풀이도 많이 해보시고, 좀 바둑을 많이 두셔야 되긴 하는데, 자, 여기 이제 따라 막습니다. 그러면 백흑이 여기 1선에 가는 건 의미가 없죠? 또 이제 반대로 밀어가야 돼. 2선이 그나마 나으니까. 그럼 얘가 1선은 의미가 없다라고 했죠? 얘가 2선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막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도, 막혀.
그러면 이제 얘가 단수가 되잖아요. 이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빵 따냄으로 다 죽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둑을 처음에 이제 배우면은 잡는 것부터 배우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반대입니다. 사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안 잡혀야 되는데 안 잡히려면 어떻게 둬야 되느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선의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선의 개념. 그 다음에 공간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내가 여기 있던 저기 있던 똑같아요. 상대 돌에 내가 여기 뭐가 두고 싶어. 그러면은 하나의 공간을 떨어뜨리셔야 돼요. 네. 하나의 공간을 서로 비워놔야 돼. 먼저 붙는 쪽이 굉장히 나쁜 겁니다. 공간의 개념. 두 번째, 선의 개념. 내가 어쨌든 막 두다가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백이. 왜? 1선, 2선 쪽에 자꾸 돌이 가고 있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둘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흑의 입장에서 단수가 또 어디입니까? 여기 1선이라고 했고 2선에 단수 치는 게 어디가 됩니까? 네. 2선이 1선과 2선이 나쁘다고 했지만 1선과 2선을 또 잡을 때는 2선이 많이 도입니다. 요게 단수니까 늘어야 되죠? 그럼 이제 단수. 나갈 데가 하나밖에 없죠? 나가야 되는데 결국 빵 따냄으로.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처음 바둑을 두면은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뭐 너무나도 많이 본 사례인데 특히 이렇게 두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두는데 몇 번 죽어보면은 이게 아닌가 보다 해서 여기 둬요. 이제 상대가 두면은 흑돌은 활로가 하나, 둘, 세 개고 백돌 두 개는 6개잖아요. 그러니까 더블 차이가 나니까 이게 대등한 승부가 되지 않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잡으려고 상대를 붙는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돌이 잡히는 거는 자, 이렇게 요게 단수 나오게 되는데 요 돌을 어떻게 잡을까요? 얘가 1선, 2선이에요. 2선 쪽으로 두고 얘가 1선 나오면 다시 단지에 더 이상 둘 데는 없고 아무 데나 둬도 그리고 마지막 막혀버려서 빵 따냄을 당하더라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근데 공통점이 있는 거죠. 먼저 상대가 자리 잡은 쪽에 갖다 들이대니까 그러니까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 가니까 그래서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것은 너무나 쉬운 얘기가 돼버립니다.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상대 돌에 붙지 말고 하나 떨어뜨리고 쉽죠? 상대가 그럼 붙여올 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밑으로 가지 말고 얘는 2선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셔야 돼? 돌이 4선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돌이 안 죽어요. 자, 그래서 이제 1번 첫 번째 강의와 두 번째 강의. 사실 모든 강의는 1강, 2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뭐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고 나한테 좀 와닿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1강, 2강에 다 집어넣어 있습니다. 1강 때 뭘 배웠죠? 선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죠? 1선, 2선, 3선, 4선이 있는데 1선, 2선은 기본적으로 좋은 선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딜 둘수록 유리하다라고 했나요? 3선과 4선이 제일 많이 두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고 밑에서 놀아요. 밑에서 노니까 돌이 빨리 죽어요. 자꾸 밑으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여기 두면 안 죽는다라고 하는데 자꾸 상대는 1, 2, 3, 4 나는 3 자꾸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럼 뭔가 위축적으로 본능적으로 위축됨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뭔가 이제 빨리 올라가고 싶어. 근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기 돌이 흑돌이 위에 있고 백돌이 낮게 있어요. 그러면 백이 단수 치고 나갔어요. 자, 막았습니다. 자, 그럼 단수, 요 돌이 이제 활로가 하나, 두 개가 있죠? 단수, 요 하나밖에 없죠? 있고, 하나, 두 개죠? 맞고. 그러면은 흑의 백이 여기에 두었자 빵 따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바둑을 두시면 자연히 알게 되는 건데, 이유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바둑을 포기하게 되는. 많은 분들이 바둑 배우는 거에 도전을 하지만 그 숫자만큼이나 포기를 합니다. 왜? 처음에 놀이 이렇게 맨날 잡히니까.
잡히면 짜증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잡히는지 몰라.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변에서 시작한 돌이 얘가 점이 기준점이라고 했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빨리 잡고 싶어. 그래서 내가 실은 잡히는, 내가 돌을 죽으러 가는 건데 그 상대 돌을 막 잡으려고 도. 네, 그게 일단 제일 크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꾸 1선, 2선 쪽에 돌이 가. 그러면은 빨리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살려면 자꾸 또 이제 나쁜 선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이런 식으로 내가 빵 따림을 당해봐야 그때 정신을 차리는데, 포기를 하는데 이유를 알아야지 반복이 안 되잖아요. 이유를 모르면 계속 반복이 되고 흙 잡은 사람이 먼저 잡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꾸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둑이란 게 8군데가 주요 요충지라고 했습니다. 귀 4곳, 변 4곳, 이게 주요 요충지인데, 요충지에서 먼저 어떤 차지한 쪽에 붙으면은 무조건 나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둑을 잘못 배우면은 얘를 빨리 잡아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자꾸 돌이 붙는데, 이게 잡히는 지름길입니다. 자, 일단 죽고 사는 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흔히 바둑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비유를 많이 하는데, 돌이 죽고 사는 거, 돌이 강하고 약하고, 요거를 사람의 건강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또 집이 이제 우리가 귀 안쪽에서 집이 생기고, 변에서는 2번 둬서 집이 생기고, 이런 개념은 나왔죠. 집은 이쪽에 이제 돈을 좀 비유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돈은 어디선지 벌 수 있지만 건강을 잃으면 대책이 없잖아요. 바둑돌도 아무리 집이 많아도 돌이 잡히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 건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일단 잘 지키는 방법은 상대의 강한 돌에 가까이 가는 거 아니다. 하나 떨어뜨리는 거다. 그리고 돌이 일선으로 가는 게 아니다. 이 2가지만 아셔도 돌이 안 잡히더라 라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지금 이제 바둑의 이 개념은 어쨌든 우리가 돌이 잡는 거, 사는 것부터 뒀는데, 우리가 이런 거 통칭해서 행마라고 해요. 돌이 움직인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단수가 됐습니다. 살려면 어디도 되죠? 네, 나와야 되죠.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얘가 행마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행마의 개념에 대해서 좀 쭉 지켜볼 텐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또 다음 시간에 행마의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